1580년대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는 불안했던 내부 권력의 안정을 위해 명나라 침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목에 조선이 있죠. 도요토미는 일본 전역에 조총 30만 정의 무장을 명령시키고 화포와 수송선을 대량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를 통해 조선의 해안 방비를 정탐 후 전국의 장수들에게 조선 침공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조선도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590년 통신사 황윤길은 일본에서 돌아오자 그들은 전쟁 준비 중입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동행한 김성일은 전쟁은 없을 겁니다. 라며 말을 바꿉니다. 조정은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합니다. 훗날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씁쓸하게 적습니다. 예언은 있었으나 대비는 없었다. 조정은 귀를 닫고 있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700척에 달하는 일본 수송선단이 조용히 부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선봉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신뢰한 무장이자 제1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이틀 전 대마도에서 최종 집결 명령을 내렸고 바람을 타고 단숨에 부산의 동래 해안에 도착합니다. 부산 진성을 지키고 있던 자는 수비대장, 정발 장군, 병력은 약 2,000명. 문제는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조총에 대한 대응 전술도 없었으며 장거리 무기는 활뿐이 없었습니다. 화포는 일문뿐이고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발은 장렬히 싸우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 진성은 하루 만에 무너지고 정발 장군은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 그의 시신은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징비록은 기록합니다. 다음날 벌어진 동래성 전투에서도 2시간 만에 동래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불과 3,000명 남짓한 병사로 동래성을 지키던 동래부사 송상현은 끝까지 싸우다 포로로 잡히고 참수당한 뒤 시신은 말꼬리에 묶여 끌려다닙니다. 징비록 성에 오르던 자가 100명이었고 무너진 담으로 밀려든 자는 1000이었다. 송상현이 죽은 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갈 결정을 내립니다. 왜군은 매일 전진합니다. 경주, 밀양, 상주, 충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이 마지막 희망으로 내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립 장군. 그는 북방 여진족 토벌 경험이 많은 기병전을 가장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충주 인근 탄금대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일본군을 맡겠다. 조총 따위 기병의 돌격이면 무너진다. 라고 오판을 하고 맙니다. 그는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절벽과 강 사이 좁은 평지 그곳에 진을 칩니다. 우회할 수도 없고 퇴각도 불가능한 자리. 1592년 4월 28일 일본군이 나타납니다. 일본군 조총부대의 사멸사격에 말은 진흙에 빠지고 기병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약 3만여 명의 조선군이 거의 전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신립은 말에서 내려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선조실록 장수는 죽었고 병사는 흩어졌으며 조정은 이미 길을 잃었다. 왜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과 마을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무공을 사살한 수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죽인 사람의 귀를 베어 가죽에 꿰어 지참하거나 목을 잘라 허리에 매달고 상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귀와 코는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실어 보냅니다. 일본 규슈 나고야에는 미미즈카, 즉 귀무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592년 5월 2일 왜군이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맙니다. 선조는 이미 도망쳤고 성문은 열려 있었으며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과 대신들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신합니다. 징비록 왕이 도망하고 백성은 버림받았으며 한양은 타올랐다. 왜군은 궁궐을 불태우고 일부 국왕의 옥새와 지도, 의학서까지 약탈하거나 불태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조선군의 첫 승리가 시작됩니다. 바로 당시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의 옥포해전입니다. 1592년 5월 7일 경남 옥포 앞바다 조선 수군 이순신이 일본 수송선을 포착합니다. 그는 단숨에 일본 수송선 26척 중 25척을 격침. 조선 수군 피해는 0.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붙은 배들이 하늘을 가르고 수면은 피로 물들었다. 이건 단지 첫 승리가 아니라 태상 보급선을 끊는 결정타였습니다. 같은 해 7월 8일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 주력 부대를 맞이합니다. 병력은 조선 54척,
일본 약 70에서 80척.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펼칩니다. 배들이 마치 학의 날개처럼 넓게 펼쳐지며 일본군을 중앙으로 유인, 그리고 양쪽에서 포격.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바다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징비로 학이 날개를 펴자 적선은 바다에 가라앉았다. 일본군은 해상 우위를 이순신에게 뺏김으로써 보급도 탈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육지에서도 처음으로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입니다. 일본군은 진주를 통해 전라도로 진공할 목적으로 3만 명의 대군을 보내 진주성을 포위합니다. 지휘는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 조선군은 고작 3,8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로를 세우고 화차를 설치하고 일본군의 치열한 공세에도 승병, 백성들과 함께 6일 동안 버팁니다. 곽재우 등 의병들도 일본군의 배후를 습격해 진주성의 힘을 보탭니다. 결국 왜군은 진주성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조선 육지의 첫 방어 성공으로 민심이 들끓습니다. 천조실록, 진주를 지킨 건 장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결기였다. 1593년 1월 명나라 대군과 조선의병연합이 평양 성탈환 작전을 벌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은 도망치듯 철수하고 일본의 북진은 이 시점에서 멈춥니다. 이로써 전국의 전선은 서서히 정체 상태로 전환, 그리고 조선은 휴전 교섭기로 들어갑니다. 1593년 6월 고니시와 가토기요마사 연합군 9만 명이 다시 진주성으로 몰려듭니다. 이는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단일 공격 부대였습니다. 일본의 문헌 구보기에는 이렇게 씁니다. 복수는 명예의 시작이다. 조선군이 승리한 진주대첩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죠. 진주성의 지휘관은 황진, 최경회, 조선군의 방어 병력은 불과 1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항전했지만 성은 사흘 만에 맥없이 함락되었고 성 안의 민간인 6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징비로 진주는 무너졌고 조선의 기세도 꺼졌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은 결렬되고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번째 침공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 이때 조정은 모함을 당한 이순신을 해임합니다. 후임은 원균.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 130여 척이 출전하였으나 왜군의 기습당해 조선 수군이 붕괴되고 맙니다. 징비로 남은 건 절망뿐이었다. 조정은 뒤늦게 이순신을 다시 임명합니다. 그가 가진 전선은 단 12척, 상대는 무려 133척. 이순신은 조류가 세기로 유명한 진도, 울돌목에서 유인 작전을 펼칩니다. 외선 31척을 격침함으로써 이순신은 명량해전으로 조선을 다시 구합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함께 퇴각 중인 일본 수군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중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야 맙니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1598년 12월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수도가 불타고 인구는 전체의 30%가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징비록은 이 전쟁의 교훈을 이렇게 남깁니다. 국가가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임진왜란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